탈출을 시도한 쥐가 있었다. 저스틴은 다음날 아침 탈출을 시도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슐츠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며칠 빠르긴 하지만 훨씬 좋지. 실험지가 도망칠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 있어? 이제 새로운 돌연변이 쥐를 보게 될 거야. 다음 단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으면 수명을 최소한 2배 아니 그보다 더 연장시킬 수 있어. 하지만 저스틴은 그 이상을 알게 되었다. 저스틴은 벽의 환기구와 창문을 관찰해서 탈출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읽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탈출하는 방법도 가르친 셈이었다. 길을 찾는 데에는 일주일이 걸렸다. 우리는 환기구 입구 안쪽에 실패와 드라이버를 숨겨뒀다. 탈출을 앞둔 밤 들쥐들이 나를 불렀다. 조나단이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탈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도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좋아요. 당신들 우리를 열어주겠소. 우리와 함께 실을 따라 밖으로 나갑시다. 그 다음엔 당신들 마음대로 가시오. 다음날 슐츠 박사와 조지 줄리가 퇴근을 한 후 대탈출을 시작했다. 저스틴을 따라 재빠르게 어두운 통로를 통과했다. 실을 따라가니 환기구가 넓어졌다. 환기구의 끝에 도착했다. 하지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환기구를 통해 공기를 끌어들이는 기계의 속도가 바뀌었다.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들쥐 한 마리가 나를 지나쳐 뒤로 밀려갔다. 다른 들쥐들도 터널에 미로쏘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들쥐 2마리만 간신히 붙잡았다. 나머지 6은 사라졌다. 우리가 드라이버로 철망을 여는 작업을 하는 동안 6번도 넘게 강풍으로 바뀌었다. 철망은 두꺼운 강철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드라이버로 돌리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흰 쥐가 지렛대처럼 드라이버를 넣어 들어 올리자고 했고 구멍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들쥐 조나단과 흰쥐 에이지가 통과해 나갔다. 그들이 밖에서 볼트를 풀었다. 마침내 틈이 벌어졌고 우리는 한 마리씩 차례로 나가 니임의 지붕 위에 섰다.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것이었다. 넉 달 정도 자유롭게 돌아다닌 우리는 정착하기로 했다. 겨울을 보낼 곳을 찾아야 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시골집을 발견했다. 음식이 있는 큰 냉장고와 통조림이 가득한 방도 있었다. 서재에는 백과사전, 역사, 소설, 철학, 물리, 화학, 전기공학 등 많은 책들이 있었다. 우리는 음식보다 책에 매혹되어 결국에는 그 집에서 겨울을 나기로 했다. 우리는 5월 첫째 날 저택을 떠났다. 우리의 새 보금자리는 땅 밑이어야 하며 가능하면 동굴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굴을 찾기 위해선 산으로 가야 한다. 음식을 위해서는 농장 근처로 가야 했다. 지도를 살피며 찾아낸 곳은 소른 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구역이었다. 우리는 꾸준히 소른 국립공원을 향해 여행을 했고 마침내 그 가장자리에 있다. 어느 날 숲속에서 노인이 죽은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장난감 수리공이었다. 그의 트럭에는 말 그대로 없는 게 없었다. 수십 개의 전기 모터, 노인의 연장들, 즉 용접 도구와 전기 드릴도 있었다. 하지만 전기가 없었다. 전기를 얻기 위해 피츠 기븐씨의 집 창고 땅 밑에 굴을 파서 전기선을 연결했다. 우리는 편리한 생활을 했지만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1년 넘게 회의를 했다. 문제는 첫째, 우리는 음식뿐 아니라 전기와 물까지 훔치고 있었다. 둘째, 잡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자리 잡고 있었다. 소른 계곡에 대해 이야기해 준 것은 그 올빼미였다. 그 근처에선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나와 제너는 계곡을 찾아갔다. 내가 말했다. 이제 우리 식량은 우리가 재배하자. 끝이 없는 논쟁이 시작되었다. 제너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는 음식도 전기도 불도 물도 있는데 왜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끝까지 반대했다. 결국 제너는 쥐 6마리를 데리고 영원히 떠나고 말았다. 프리시비 부인이 고양이 드래곤 음식에 수면제를 넣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 프리시비 부인은 몸을 밀어넣어 부엌으로 올라갔다. 들키지 않고 그릇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약봉지를 뜯었다. 삐죽입은 부인이 그릇을 집어들었고 다시 바닥에 놓았다. 진한 생선 냄새가 났다. 이때다. 프리시비 부인이 약가루를 그릇에 쏟아붓고 진열장 쪽으로 뛰었다. 갑자기 불이 희미해졌다. 엄마, 드래곤을 들이지 마세요. 제가 쥐를 잡았어요. 프리시비 부인은 피츠기븐씨 작은 아들이 여과기에 갇혀 잡혔고 쇠장으로 옮겨졌다. 마을을 다녀온 피츠기븐씨가 말했다. 오늘 철물 상점에서 굉장한 소동이 있었어. 쥐 17마리가 감전돼서 죽은 모양이야. 굉장히 이상하잖아?
선반에는 모터가 가득하단 말이야. 쥐들이 모터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옮기려고 했던 것 같더군. 지역 신문사 기자가 기사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기계화된 지 철물점을 습격하다라나? 그걸 보고 주정부에서 사람들이 올 거래. 우리 농장에 쥐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저것 묻더라고. 전염병일지 모른대. 내일 모레 청산염 가스가 들고 있는 트럭을 몰고 올 거야. 프레시비 부인은 사람들이 전염병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야 할 절실한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니코데무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 사이 드래곤은 부엌 바닥에서 잠이 들었다. 사람들이 나가자 부엌은 어두워졌다. 어디선가 저스틴이 나타나 세장문을 열어주었다. 서둘러 채소밭으로 갔다. 쥐 10마리가 힘차게 땅을 파고 있었다. 이상하게 생긴 금속 막대기, 도르래 등 여러 가지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쥐들은 프레시비 블럭의 각 모서리에 금속 막대를 고정시켜 줄로 도르래와 연결했다. 줄을 팽팽히 잡아당겨 블럭이 조금씩 들어 올려지자 롤러를 블럭 아래에 밀어 넣었다. 롤러를 굴려 블럭은 천천히 새 보금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끝났어요. 잔디로 블럭을 덮을 거예요. 프레시비 부인은 생에서 가장 길고 힘든 하루를 보낸 뒤 아주 달고 깊은 잠을 잤다. 브루투스가 프레시비 부인을 모두 모인 큰 회의장으로 데리고 갔다. 부인은 피츠 기븐씨가 말한 그대로 자세히 전달했다. 니코데무스가 말했다. 그 쥐들은 제너 일행일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찾고 있을 거야. 시간이 없어. 우리가 기계화된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이사를 빨리 해야 해. 여기 모터나 책, 전기줄과 전구를 다 떼어내야 해. 내일 아침 날이 밝자마자 모두 소른계곡으로 떠난다. 하지만 후발대 몇 마리는 여기 남을 거야.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게. 후발대를 지원하는 쥐는 50마리가 넘었다. 다음날 흰 트럭이 진입로에 나타났다. 장미 덤불에서 3m쯤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프레시비 부인은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불도저로 밀어야겠어요. 청산염을 쓸 건데 아주 위험합니다. 트랙터가 한 번 지나가자 가시덤불 3분의 1 정도가 6m 멀리 날아갔다. 또 한 번 지나가자 가시투성이의 그루터기만 나왔다. 2개의 구멍이 드러났다. 단순한 쥐구멍이었다. 마스크를 쓴 남자가 쥐구멍으로 호스를 잡아당겨 고무 흡입기를 누른 뒤 스위치를 눌렀다. 지금이다. 빨갈색의 쥐가 흙을 털고 한 마리가 나왔고 3마리가 더 나왔다. 모두 7마리가 나와 약속이나 한 듯 달리기 시작했다. 숲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달렸다. 쥐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프리시비 부인은 8번째 쥐가 나와 달리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2마리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죽은 쥐 2마리를 발견하고선 가방에 넣었다. 프리시비 부인은 8번째 쥐에게 갔다. 브루투스였다. 에이지스 씨가 옆에 있었고 해독제를 마시게 했다. 잠시 뒤 브루투스가 눈을 떴다. 달리려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걸려 넘어졌어요. 또 누군가 내게로 와서는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가 나를 당겨서 굴 끝으로 나왔어요. 그는 나를 밖으로 밀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가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나오지 못했어요. 며칠 뒤 채소밭에 쟁기질이 시작되었다. 시궁쥐들은 농사가 실패하지 않는 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여름처럼 따뜻한 5월, 프리시비 신의 가족은 여름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프리시비 부인은 아파트 흔적 하나 없는 티모시를 보는 것이 기뻤다. 의미를 찾는 질문, 문명의 세계를 만든 실험용 쥐들, 정확히 읽기. 프리시비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의 위치와 형태를 말해보세요. 니임의 쥐들이 문명의 세계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보세요. 니임의 쥐들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언어를 가르쳐줬고 그것은 탈출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같다고 했나요? 깊이 읽기. 올빼미는 프리시비 부인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답을 했지만 조나단의 미망인이란 사실을 알고서는 시궁쥐들이 집을 옮겨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올빼미는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니코데무스는 감전사고로 죽은 쥐들이 제너의 일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소른 계곡에 정착한 니임의 쥐들은 어떤 문명을 이루며 살까요? 일반화하기. 쥐와 같이 살아있는 동물들을 실험하는 것은 옳을까요? 왜 그럴까요? 문명을 이루기 위해 언어는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